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익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관리에 대해서. 기업에 있어서 이익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매점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이익이 난다 그러면 어떤 투자로서 어떤 그 초창기에는 일단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어떤 그 자본 비용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2차년도, 3차년도에 베네핏이 크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익이 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 기업에 있어서 특히 소매점에 있어서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다른 제조업체처럼 이익이 나지 않다가 갑자기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이 있는 거가 소매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매점은 특히 점포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상대하는 소매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익이 나기가 무척 어려운 거죠. 매출을 뭐 10%, 20% 올리는 거가 고객을 흡입하는 어떤 그 고객 확보 능력이라든지 제품,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제조업체라든지 그 어떤 벤처회사라든지 뭐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지지만 매장을 가지고 있는 소매점에서 이익은 한번 오픈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이 결정되어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상당히 현 시점에서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 관리를 2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광고 선전비는 어느 정도까지 책정하는가 이런 정도까지 어떤 점포의 이익을 어떻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툴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떤 시점 하루 한 달 매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가지고 텀을 가지고 한다. 특히 1년이라든지 6개월 그래서 어떤 결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1년 그러면은 1학기, 2학기 있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연간 결산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개념으로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래서 연간 중에서 뭐 분기별로 한번 본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는 건데 이제 결산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에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어떤 기간을 정해서 체크해 보는데 이 체크해 보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가 주로 사용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거.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부채와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는데 현금 흐름표는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하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면은 어떤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모든 돈이 들어오는 걸 그 통장에 입금받고 모든 돈이 나가는 걸 그 통장에서 나가다면 얼마 12월 달 연말 되면 그 현금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현금 흐름표는 현금 출납 관계를 월간, 연간 단위로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거래를 은행 거래로만 한다면 통장 하나가 곧 현금 흐름표가 되는 거죠. 지출하고 입금받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이제 결산을 통해서
어떤 연간이라든지 이런 결산을 통해서 재무제표 어떤 이익이 나는지를 재무제표라고 하는 툴로 이해하는데, 이 재무제표는 대표적인 것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결산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결산이란 뭐냐? 기업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거래를 어떤 분계라고 하는 거죠. 뭐 분계를 통해 총계정원장에다 다 기입을 한다. 어떤 회계 처리를 한다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 기록이 일정 기간마다 집계하면 그 기간의 순이익과 일정 시점에서 재무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일정 기간의 경영상 성과와 일정 시점에서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서 각종 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학기 마감을 해서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치러서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연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통해서 영업 활동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학생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한 학기 할 때 평가를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공부를 잘하면 A 학점, 공부를 못하면 뭐 B나 C 학점 이렇게 하듯이 연간 회계 기간 연도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해서 연주로 연간 단위로 설정하는데, 그 회계 기간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마감하는 과정을 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서 각종 장부를 마감한다는 거죠. 마감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산을 통해서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회계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할지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경영학과 고학년이니까 적어도 회계 이론이라든지 경영학 원론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정도는 알고 있다는 기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명이 막 너무 구구단을 지금 일단 안 내웠는데 8단 9단 이해를 하고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혹시 아닌지 좀 우려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한 9단을 이미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제가 막 응용 문제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산에는 점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점포에 대해서 정보를 망라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말한다.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하는데, 그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본이,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매출이 어떻게, 매출과 이익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라고 해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 장표가 대표적인 장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결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 방법을 알 수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영업 내용을 알 수 있는 부속 명세서가 있는데, 우리는 재무제표의 대표적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로 구성된다. 이렇게 알고, 이거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자료를 보면은 어떤 기업의 연간의 성적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대차대조표는 뭐냐?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분류 배열하는 어떠한 시점의 연말 대차대조표, 이게 결산서라는 거죠. 결산서. 그래서 자금 조달의 원천과 자금의 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금의 운용, 그 다음에 자금을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부채와 자본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현금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데 자금을 사용했는지라는 관점에서 자산이라고 말하는 거고, 어디에서 자금이 들어왔는지 원천이 이제 부채와 자본금이 되겠죠. 부채는 이제 타인 자본이고 자본금은 자기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다. 결산서가. 손익계산서는 뭐냐? 손익계산서는 점포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간이면 연간 동안에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매출을 통해서 획득한 수익을 산정하고 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계산하여 진짜 순이익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주요 구성력은 수익, 비용,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나오고, 매출액이 나오는데, 만약에 매출액이 나오는데 매출 원가 부분이 기획을 감안해서 매출 총이익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안 하고 단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단품. 매출액이 10,000원짜리 상품을 팔아서 10,000원이야. 10,000원, 매출 총이익, 매출액이. 그리고 매출 원가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사왔다. 그럼 매출 원가가 8,000원이고 매출이익이 2,000원이다. 근데 2,000원 남는 중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가 2,000원 중에서 1,000원이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000원이다. 근데 영업이익 1,000원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영업의 비용을 계산하면 경상이익은 500원이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또 다른 특별한 부분을 뭐 계상해서 이제 순이익을 계산하는 거다. 순이익을. 그래서 이것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고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고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한 대차대조표는 자산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그리고 자산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그 매출액과 이익액을 보는 거다. 이익액을. 현금 흐름표라는 건 뭐냐면,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점포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출자자금이라든지 은행에서 불려가지고 그 돈을 통장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비용 지출을 통장에서 나갔어. 그러면 통장에 돈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이제 계정 과목별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 분류를 정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현금 흐름표다. 근데 결국에는 개념은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됐는지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은 통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현금이 어디서 들어왔다가 또 어떤 부분으로 지출돼서 현재 잔고는 얼마 쌓였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현금 흐름표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통장 장부 정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잘 된 것을 현금 흐름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익에는 이제 이익을 관리하는 건데, 이익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에는 먼저 이익은 일반적으로 이익은 뭐 마진이라고도 하고 잉여라고도 하고 그런데 회계학에서는 총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익을 말하며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되어서 사용한다. 이익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고 이익은 용어상으로 이익이고
또 이익, 얼마의 이익률이라고 그래? 이익률이라고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은 총 수익에서 비용을 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만 원에 총 수익이 판매액이 10,000원이다. 총 수익이 10,000원에서 비용을 매출 원가만 뺀 거는 8,000원인 매출 사원 원가만 뺀 거는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이거죠. 2,000원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총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익을 말하며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되는 걸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익은 이제 이익에 또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다. 손익계산서에서 5가지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전 화면에서 본 것처럼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있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매점 주로 여기서 점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어떤 세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영업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주요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매장을 관리하고 매장을 뭐 영업을 하고 뭐 이런 소매점 어떤 점포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출 총이익, 점포의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딱 지표가 있다는 거죠. 정도는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거예요. 즉 말해서 1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했다면 매출이 총 매출액에서 원가를 상품 원가가 8,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와 일반관리, 판매관리비라고 뭐 광고 선전비, 인건비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2,000원에 매출 총이익 2,000원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영업 판매관리비가 1,000원이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1,0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자본을 차입해서 운영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을 감안한 것이 경상이익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세금, 법인세 차감 전 특별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특별 손실을 다 차감하는 연후에 당기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이제 이 화면을 보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매출액이 있으면 매출 총이익이 있다. 이건 매출 원가, 매출액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매출 원가, 매출 총 이렇게 합해 1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 2,000원을 또 세분해 보니까 판매 관리비와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 중에서는 영업의 비용을 또 감안하니까 경상이익만 남는 거죠. 그렇죠? 경상이익은 이제 특별 부분을 감안해서 순이익이 되는 법인세 차감 전 이익,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10만 원이다. 10만 원인데 원가 부분하고 이익 부분하고 있다. 이익 중에서 분해해 보니까 판매 관리비하고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다. 또 영업이익을 분해해 보니까 영업의 비용하고 이자 비용과 경상이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점포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개정 과목으로 이거보다는 아까 그쪽 장표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장표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동일 업종의 타점포와 비교. 제가 여러분들한테 3가지 얘기를 했죠. 어떤 점포를 관리한다든지 또 다른 또 직장생도 마찬가지. 그러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야. 목표 비. 목표 내가 어떤
연간 목표를 했다든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다는가, 목표비. 목표비. 목표비를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는 전년비. 전년에 대해서 신장했느냐, 안 했느냐. 세 번째 항목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야. 다른 사람. 나는 이랬는데 남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점이 나는 A만 했는데 친구가 뭐만 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그런 것처럼 타업종과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점포를 관리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분율에서 손익계산서에 검토하는 건데 백분율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매출액을 100으로 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그런 항목이 몇 퍼센트를 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하는 사람은 또 몇 퍼센트를 하는지 이러한 비율을 가지고 일단 비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경비 비율을 각각 그 경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동일 업종 및 동일 업계의 평균이나 경쟁점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점포는 판매 관리비가 5%인데 타 점포는 판매 관리비가 몇 퍼센트냐. 우리 점포는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율이 80%인데 경쟁점은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매출 원가가 우리 점포는 원가율이 80%인데 경쟁점은 몇 퍼센트냐. 판매비비 일반 관리비가 우리 점포는 몇 퍼센트인데 경쟁점은 몇 퍼센트냐. 그 다음에 이익은 몇 퍼센트냐. 왜냐하면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니까 매출액도 비교를 되지만 원가율을 이렇게 한번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백분율 손익계산서라 하기라면 총 매출액이 100일 때 만약에 전체 유통업체 전체로 해가지고 100일 때 매출 원가가 86이고 매출 총이익이 13%다. 매출 총이익이 13%다.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을 10% 제외하니까 영업이익률이 3%다. 그래가지고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하니까 1.84%다. 그래가지고 당기 순이익률이 매출액이 100만 원이라고 그럴 때 100만 원이라고 할 때 1%의 1,000원이다. 1,350원이 되는 거죠. 1.35%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다른 동업계하고 했을 때 백화점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백화점 전체로 했을 때 유통업 전체로 하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13%였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센 거죠. 매출 총이익률이 24%더라. 물론 이제 여기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라든지 아주 이익이 많이 나는 점포는 28%, 9%가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토탈 넣으니까 24%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백화점은 6%인데 도소업 전체로 하니까 3%다. 당기 수익이익이 2%다. 100만 원일 때 유통업 도소매업 전체로는 1,000원만 이익 내지만 백화점 전체는 2,600원이 이익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점포와 타 점포 내가 어떠한 GS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GS 편의점의 매출액이 100%라고 그럴 때 매출 총 이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구하고 내가 이익률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하고 시작한 5천만 원 대비 당기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구해서 다른 사람은 몇 퍼센트인지 나는 이렇게 매출 이익률을 24%, 영업이익률을 6%, 당기 수익률을 2.6% 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는지 이거를 비교해 보는 것이 경쟁점을
분석해 보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점이 A 학점인데 여러분의 친구 학점은 B 학점인지 C 학점인지 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단지 이제 개념이 매출 총 이익률 구성비, 영업이익률 구성비, 당기 순이익률 구성비.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100만 원, 5천만 원 갖고 장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1억을 갖고 장사한다. 그랬을 때 매출액은 5천만 원, 1억은 다를 수 있지만 매출 총 이익률은 다를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나 좀 비교될 수 있겠죠. 5천만 원 갖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1억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1대1로 매출액을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익률로 나는 5천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5천만 원 가져가지고 1억을 매출해서 8천만 원 비용이 들어서 20% 이익을 내는데 1억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2억을 매출을 올려서 1억 9천을 해서 매출 이익률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친구 나는 내 이익률이 더 큰 거죠. 5천만 원하고 장사를 하니까. 그죠? 매출액 대비. 그래서 매출액과 비용과 관계인데 그래서 매출액과 비용과 관계를 또 한번 본다. 여기는 하나로 클럽 같은 경우가 매출액은 많은데 원가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실제로 이익률이 많이 나지 않는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매출 원가란 조금 전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원가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그런데 그 매출 원가는 무엇이냐?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실현시킨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재고자산이 판매되면 매출이라는 수익이 인식되고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장의 영업활동의 과정에서 실현시킨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다. 수익이 발생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비용이다. 그러면 제조업체는 제조원가라는 어떤 그런 개념하고 되듯이 유통업에서는 매출 원가라는 개념으로 이제 제조업의 부기하고 유통업에는 어떤 상업용 회계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는 매출 원가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매출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상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원가와 합계액에서 기말 재고액을 차감해서 말하지만 판매업에 있어서는 기초상품 재고액의 단기 순 매입액을 가상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용어만 다르지 비슷한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통업에 있어서도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는 매출 원가는 장사를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고액에서 단기 순 매입액을 플러스해서 기말에 남은 걸 차감하면 그 매출 원가가 된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분율 손익계산서에서 이 매출 원가 이 부분이 매출액이 100일 때 매출 총이익이 24%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한 바로 대응되는 원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장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면 매출액은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으로 구성된다. 매출 총이익은 판매 관리비와 영업이익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매출액은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내가 매입액을 8,000원에 사와가지고 2,000원 이익이 났다. 그럼 매출액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가, 매출 원가 비율은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이다. 그러면 매출액이 10,000원인데 8,000원에 사왔다. 그럼 80%가 매출 원가 비율이 되는 거겠죠. 그죠? 매출 원가 비율은 매출액 원가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상품을 매출이 있는데 그 매출에 원가가 8,000원이다. 그럼 80%다. 7,000원이다. 70%다.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로 매출 원가 비율.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회계학을 배웠다고 하는 개념에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는데 회계학을 안 배웠다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복수전공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단 진도를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내가 이 시간 강의를 이해를 조금 못하다 너무 교수님이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는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복습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제 문자라든지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매업 매출원가 비율이다. 그러면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사다 팔기 때문에 원가율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업체는 이제 원가율이 되게 낮은 거예요. 물론 음식점 같은데 예? 음식점 원가율은 한 50%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완제품을 사다가 우리 판매하는 업체하고 그 음식점처럼 안전 원재료를 사다가 물론 칼국수집을 한다고 해서 칼국수를 자기가 밀가루 사다가 칼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칼국수를 사다가 파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지만 원재료비가 낮을 수 있다는 거죠. 밥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원가비율. 근데 이제 대부분 실무적에서 원가율은 이제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음식점 같은 데서 얼마 이익이 남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하루에 100만 원 판다. 그럼 3천만 원 매출액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공짜 하나 붙인 게 음식점 같은 데서는 이익률이다. 이익금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얼추 맞아요. 그렇죠. 3천만 원에서 40% 3, 42 이익률이 3, 40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200만 원. 그럼 1,200만 원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익금이 나온다. 그래서 일 매출에다 공을 하나 더한 게 매출액이다. 뭐 이렇게 이익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점포에서 이익을 확보하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소매점 같은 데는 점포를 오픈하면 바로 그 해에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매점 같은 경우는 어떤 편의점을 열었는데 바로 그 편의점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잖아요. 뭐 일평균 200만 원 팔 줄 알고 오픈을 했는데 350 판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이익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점포에서 책임져야 하는 어떤 이익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은 뭐냐?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를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를 경비라고 관리비는 영업관리비, 자산관리비를 관리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이거를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거예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된다. 그래서 아까 장표에 또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자꾸 여러분 화면을 좀 어수선하게 해서 정말 판매비 및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된다. 그죠? 판매비 및.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 매출액에서 원가율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백분율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백화점에서 24% 되는데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17%를 빼니까 영업이익이 6.45% 됐다. 이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1.6%. 그래가지고 영업의 수익은 플러스하고 영업의 비용은 차감해서 경상이익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특별 손실과 특별 이익을 합쳐서 세전이익, 법인세를 내고 난 후에 당기수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주요 경비의 항목 및 내용이다. 그러면 아까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고 하니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는 어떤 거였냐? 판매비, 관리비, 자산비, 인건비 좀 구분을 해봤는데 판매비는 매출액을 일으키는데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 광고 선전비, 배송 수수료, 지불 수수료 이런 게 되겠죠. 관리비는 통신비, 여비, 교통비, 접대 교재비. 자산비는 임대료, 월 임대료, 임차료, 보험료. 인건비는 보수, 말 그대로 보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어느 정도 책정해야 그러면은 적절한가.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판매비, 그런데 이제 업종별로 마진이 좀씩 다 달라요. 사례로서 GS 홈쇼핑의 2분기 매출은 전년비 8.4% 감소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많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1.7% 증가 부분이 됐다. 예? 매출액은 8.4%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1.4% 추산됐다. GS홈쇼핑은 소비 이축하고 매출하지만 매출 총일과 광고 선전 및 판촉 비용 축소 등으로 수익성은 우려됐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8.4% 이렇게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1.7%로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 증가했다는 거지. 매출 총 이익률이 향상되고 광고 선전비가 축소되고 그러면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광고라는 거는 다 아는 얘기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사회와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이해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하거나 기업의 사회성을 호소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비자 대책으로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광고 선전비이다. 우리가 보통 광고 선전비, TV, 라디오, 잡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광고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면 정해진 후원자가 유료 형태로 아이디어,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인적 제시나 촉진을 하는 것이다. 광고는 상호를 확립하거나 사람들을 교육시키게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코틀러의 이야기를 이제 어드버타이징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광고의 기능은 제품 알림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 광고는. 그 다음에 제품 속성 그 자체로서 광고. 제품 속성 수준을 알림 수단으로 광고. 수준을 강화한다는
뭐 광고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요즘에 뭐 유명인을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TV에서 유명인을 써가지고 광고하는 게 이제 유명인들 인지도를 높이고 뭐 이런 데 있어서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광고 기능은 인지도 상승도 있지만 또 결국에는 고객이 매출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매하는 것도 어떤 기능이 되는 거겠죠. 그럼 광고 선전비는 매출액의 2.5에서 2.5% 수준이 적당하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매출액이 나오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매출액이 1억 나왔다. 그러면 1억이 나왔으면 2%면 200만 원, 250만 원 정도가 광고 선전비로 쓰는 게 적당하다. 이런 부분을 추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광고 기간 중에 광고비보다 매출 총이익이 높아야 한다. 어? 그래야 되겠지. 광고 기간. 광고를 했는데도 광고비보다도 더 적으면 매출 총이익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이 100만 원이었어. 원가가 80만 원이었는데 매출액이 20만 원이고 광고비가 10만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10만 원이었었는데 광고를 추가 광고를 했다고 그래. 그래갖고 추가로 매출액을 110만 원 이렇게 했어. 근데 원가는 그대로 80만 원인데 매출 총이익이 30만 원이야. 그럼 광고비 20만 원 하면 영업이익 1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거지. 그래, 그렇죠? 영업 매출액 늘어난 만큼 이익 늘어난 만큼 광고비를 써버린 거죠. 광고비로. 근데 이게 이제 매출액이 110만 원 됐으면 다음 달에 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한 번이 상승되면. 그래서 광고 효과를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딱 단 기간, 그 기간 거로만 광고 효과를 봐야 되느냐. 이 광고 후에 다음 분기에 계속 매출이 증가되는 것도 광고 효과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만은 볼 수는 없지만 그 기간에 광고를 했으면 저하여튼 그 매출 총이익이 좀 광고 오기 전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죠? 이해하겠습니까? 광고를 했을 때 매체별 특성을 좀 보면 이제 우리가 TV, 라디오, 잡지, 신문, 오기 광고, 우편 이렇게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물론이겠죠. TV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TV 광고 대량 커버리지. 요즘 같으면 한 번 다녀오시면 TV 프로 막 시청률이 40% 이렇게 되니까 그 TV 광고하면 저 40%가 시청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라디오는 지역 커버리지 용이하다. 근데 단점은 청각 효과 이런 부분이 메시지에 짧은 메시지 유지 기간이 있다. 잡지는 전문적인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많이한테 어필하면 강하지만 또 단점은 또 다른 뭐 융통성이 결여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 신문 광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매체별로 광고가 TV, 라디오, 잡지, 신문에 따라서 각각 효과가 다르겠죠. 물론 인터넷 광고도 있고 요즘에는 배너 광고 뭐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 그 광고 이 매체별로 특성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각 매체별로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상 강의를 첫째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